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1.4% 하락해서 마감이 됐어요. 시장 영향입니다. 그리고 미증시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 하락했고 코스닥은 1.7%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단순히 미증시 영향이지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미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리는 일단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FOMC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는데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전쟁 관련된 내용 때문이겠죠. 근데 이건 특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잖아요. 전쟁이라는 이슈, 유가라는 이슈,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부분을 적용받는가? 그럼 조정을 받을 때 시장보다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적게 빠지는가?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내용 보시면 관련주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막판에 가서 약세 구간으로 전환된 거지 장중에는 플러스권에 있었어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약세 폭이 커졌느냐? 자, 내용 보시면 대략 3.1%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계속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나 관련주인 현대건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전기술이나 BHI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전부 다 약세 마감이 됐지만 시장 등락 정도의 약세 폭을 보인 거지 뭐 특별하게 원전 관련된 이슈가 그동안 기대감이 없어졌다거나 AI 투자를 안 한다거나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AI 투자는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매매는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시세는 무조건 봐야 돼요. 왜? 모멘텀이 갔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강세장입니다. 지금 작년 6월달 이후부터 만들어 놓은 이 강세장의 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게 쉽사리 꺾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구조적인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장 외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꺾이거나 추세가 망가지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강세장의 폭은 아니 기간은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느냐?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많이 올라간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언가 가격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애초에 실적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적이 발생을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원전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는 걸 테니까 그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하이닉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게요. 하이닉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세 보이죠. AI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죠. 2만 원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보면 10만 원까지 5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에 7만 원이었던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서 1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종가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7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이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구간은 작년 9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요 구간하고 23년부터 AI 붐이 첫 번째 나왔을 때 23년 7만 원부터 시작했었을 때 이때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7월 이후에는 오히려 근 1년 정도의 조정 구간을 보내고 나서 작년 즉 25년 9월 달부터의 다시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실적을 보자고요. 23년도에는 하이닉스 주가가 100% 상승했습니다. 근데 23년도의 실적 어때요? 7.7조 원의 적자예요.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조정이 들어왔어요. 고가를 찍고 나서. 근데 결과는 어때요?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성장을 확인하면서 폭등, 26년도 시작하자마자 폭등, 삼성전자와 함께. 무슨 얘기냐면 적자를 볼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경기 상황에 맞춰서 반영을 하니까. 근데 24년도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HBM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 즉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거고 이 HBM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는 뭘 필요로 하죠? 전기. 그럼 미국에 뭐가 있었어요? 24년부터 전기 부족 사태. 그래서 SMR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SMR의 폭등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25년도부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때요? 실적 먼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25년도에는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실적이 아닙니다, 이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적이에요. 연결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23년, 24년보다 실적이 점점 줄고 있어요. 3년째 역성장을 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25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딱 찍더니 폭등, 매물소와 폭등, 매물소와 또 올라가요.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요.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현대건설이나 BHI 그리고 뭐 우리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정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고가를 높여가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세의 끝은 어디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근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데까지 언제 걸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 건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50년까지 주가가 올라가냐? 그게 아니라 이전에 수주가 터지기 시작할 때가 시세의 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주가 터지는 구간이 지금 가격 10만 원 초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기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먼저 볼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언제 매매했고 언제 타점을 잡았는지 모두 다 체크를 하면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모든 것들을 다 저가다 하고 매매한 게 아니라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매를 한 결과는 여기 188%의 수익 구간 올려보면 151% 올려보면 117% 수익 구간 계속해서 터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관련주 매매하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계속해서 수익 구간 나오죠. 밑에 보면 42% 수익 구간 그리고 17%, 36%, 54%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터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올라가는 부분은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간 이후에 추세가 형성되는 거지 단순히 지금부터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다. 한미반도체 여전히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봤었던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관련주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결과는 49%, 43% 수익 구간 꾸준하게 터집니다. 주가는 우리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무조건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봐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AI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보티즈 한번 볼게요.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리고 밑에 보면 23%, 101%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구간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19일 날 매수 구간을 또 잡았습니다. 주가가 어느 시점에 상승을 하는지 반드시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들고 나서 가죠. 그게 주도주를 체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 수급 아니에요. 원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AI 맞긴 합니다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는 거냐? 수급도 아니고 모멘텀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신고가 구간을 못 만듭니다.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종목군들을 일부 정리한 게 19일입니다. 그럼 1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매수 타점 모두 공유를 해드렸죠. 내용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더 강했다. 보시면 ISC 19일 날에도 3% 상승해서 끝났고요. 근데 그 전날 18일 날 어떻게 했어요? 3% 상승 중 5%까지 높여라. 시장가로 사라는 거죠.
밑에 보면 어때요? 제주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대덕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는 그 전에 샀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도 거의 한 3% 정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 결과는 어때요? 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팔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당연히 매도 구간 이야기를 드리고요. 쭉 보시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 기준에서 먼저 보면 이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장 초반 이후 약세 전환 주도주 변화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보유하고 현대건설 등 관련주도 매도한 게 없습니다. 매도 없이 지나가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도하면 된다. 중요한 점 주도 섹터에서 관련주 매매가 아주 중요하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바이오 이 안에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무조건 보셔야 될 거 공통점 찾으세요. 가격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 구간 잡는다. 저가에 잡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고가에 팔 수도 없다. 결과는 101%의 수익 구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쭉쭉 올려보면 정확하게 제가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못 산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사세요. 또는 어디까지 사세요? 이게 아닙니다. 올려서 사세요. 확인되면 올려서 사는 겁니다. 지금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점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BHI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매매 구간 잡죠.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으면서 BH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12%, 18% 수익 구간은 계속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점.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원전입니다. 원전 시공 쪽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결과는 49%, 43%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터지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전에서의 방법은 무조건 가격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시장은 쉬었다 갑니다. 이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반등 확인이다. 그래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관련주들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